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조건은요. 필기 영역 35문제 중 21문제 이상 맞추시면 되고 실기 영역 45문제 중 27문제 이상 맞추시면 합격합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기출문제 분석표입니다. 제1장 요양보호 개론은 총 17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장 요양보호 대상자 2에서는 2문제 정도, 2장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는 4-5문제 정도, 3장 인권과 직업윤리에는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2장의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은 총 1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1장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에서는 9문제, 2장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은 1문제, 3장의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은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제3장 요양보호 강론은 총 45문제입니다. 이 중 신체활동 지원 23문제,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3문제,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4문제,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보고 2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마지막 치매 요양보호 10문제, 임종 요양보호 2문제, 응급상황 대처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양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1번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1번 1등급, 2번 2등급, 3번 3등급, 4번 4등급, 5번 5등급. 정답 골라볼까요? 삼 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나오면 이제 점수만 가지고도 등급을 알 수가 있거든요. 61점이면 61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는 3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부분적인 도움이냐 아니면 전적인 도움이냐 상당 부분 도움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3등급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도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같은 경우는 95점 이상이죠. 학교에서도 점수가 높으면 등급이 높아요. 그래서 95점 이상이면 1등급. 장기요양 2등급인 경우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이고요. 지금 나온 내용은 이제 3등급이죠.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죠. 여기에 부분적인 도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4등급 같은 경우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이때는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죠.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5등급입니다. 점수는 이제 상당히 낮은 편이죠.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요. 또 마지막 인지 지원 등급까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치매 대상자고 또 점수는 45점 미만인 경우를 이렇게 인지 지원 등급이라고 합니다. 2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50개 항목의 장기요양 인정표로 조사한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다. 4번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5번 장기요양 급여에는 재가, 시설, 의료급여가 있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이죠. 장기요양 보험 제도는 시험에 출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 형태로 나오지만 오늘 형태로 나온 내용은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나온 내용이 이제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50개 항목으로 할까요? 아니죠. 52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지 않고요. 복지전담 공무원도 가능하고 시군구에서 정해준 분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인데요.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다. 2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또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아니고 보험자 하면 보험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공단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장기요양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형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번 도서, 벽지 등 장교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교양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특별 현금 급여는요.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 가족 요양비입니다. 여기에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문제를 푸실 때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두는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네,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교양 급여를 받았네요. 그러면 이때는 가족 요양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고르시기가 편합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연료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판단하여 조언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해 주시는 내용이 맞고요. 자, 1번에 왜 틀렸나 볼게요.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 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3번은요. 경제 수준에 따라 그러면 이 서비스 제공할 때 평등하지가 않죠. 어르신 다 우리가 대할 때는 이 수준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어르신을 어떤 평등하게 대우를 해주셔야 되고 서비스도 평등하게 제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4번의 질병 상태를 판단하여 질병 상태를 판단하는 것은 의료인이 하는 것입니다. 안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 아니고요. 우리 보호자, 가족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그리고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윤리적 태도는 1번 요양보호사의 권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동료와 공유한다. 3번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4번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히 해결한다. 5번 서비스 전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죠. 요양보호사로서 직업적으로 이렇게 또 올바른 윤리적인 태도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처럼 권위를 강조한다든지 또는 2번처럼 사생활을 동료와 공유한다든지 이거는 사생활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공유하시면 안 되고요. 또 3번처럼 별도의 서비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또 틀린 내용입니다. 또 4번 같은 경우 사고 발생했을 때는 시설장님, 센터장님께 보고를 해주셔서 해결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서비스 전에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6번 제가 방문 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대상자에게 강요한다. 2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고 알선한다. 3번 제공된 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4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긴다. 5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대로 수행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제공된 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네, 윤리적으로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너무 잘해주신 내용이죠. 일본처럼 이렇게 종교를 강요하는 건 너무 안 되는 거고 이건 읽어보시기만 해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용구 판매하고 알선하는 것도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업무는 아니죠. 자, 4번 보세요. 대상자가 없으면 없으면 다음 방문을 이제 메모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는 내용입니다. 네, 차후에 방문 일정을 남겨주시면 되세요. 요거는 빼고 요 내용 때문에 틀렸어요. 자, 5번은요. 모든 서비스를 대상자와 가족
자, 가족이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요구대로 한다. 그 내용을 골라주셔야 되죠. 7번 노인의 권리,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 강령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여기에 또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정보를 설명하고 공지 이런 내용들이죠. 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우리는 정보를 제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은 이 노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8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의 유형은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창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노인 복지관으로 놀러 가셨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방임입니다. 자, 노인 학대 유형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형별로 나오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할머니 설사하시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예,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복지관에 가셨어요. 내버려 두고 할머니 아픈데. 자, 이거는 방임입니다. 유기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연락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이제 유기라고 해요. 신체적인 학대는 몸을 해하는 것이죠. 정서적인 학대는 마음을 힘들게 구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경제적인 학대는 돈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유언장을 변조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있는 돈을 마구마구 쓴다든지 기초 연금이 있죠. 연금, 어르신 타는 연금을 그냥 갖다가 쓴다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9번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편식하는 대상자, 2번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3번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4번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 5번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정답은요? 4번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입니다. 경관 영양이 뭔가요? 하면 코로 관이 들어가서 비위관이라고 하는 관이 코로 들어가서 위장까지 연결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양을 주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삼킬 수가 없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 영양하는 대상자는 의식이 없거나 연화곤란이신 분들, 식도를 덮고 있던 후두 덮개가 음식이 넘어갈 때는 기도를 잠깐 덮어주고 음식이 내려가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드시면 연화곤란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경관 영양을 하시는 거죠. 10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수정 확대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가족이 많기 때문에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1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2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3번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4번 쓴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5번 타액 분비 증가로 소화 능력이 증가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산도 하면 강한 산이 있어서 위액이 이제 산도가 강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번처럼 직장벽의 탄력성은 감소가 돼서 식음이 나타나게 되고요. 2번의 지방의 흡수력은 역시 감소합니다. 4번의 쓴맛은요, 더 잘 느끼게 되고요. 5번의 타액 분비가 증가되지 않습니다. 감소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가 적게 되시는 것이죠. 소화 능력은 감소되는 것입니다. 12번 노인에게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섭취량 증가, 2번 우유 섭취량 증가, 3번 섬유질 식품 섭취량 증가, 4번 수분 섭취량 감소, 5번 저자녀 시기 섭취량 감소.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수분 섭취량 감소예요. 네, 변비라고 하는 건 변이 단단하고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2, 3회 이하고 변을 볼 때 힘들고 잔변감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변비라고 하는데요. 변이 너무 단단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되세요. 그래서 변비의 원인이 수분 섭취량 감소인 것이죠. 여기에서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 물 많이 안 드셨어요? 섬유질 많이 안 드셨어요? 네, 식사도 적게 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변비가 발생합니다. 나머지는 변비가 발생하지 않는 요인이에요. 네, 변비 예방법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찬 공기 노출, 2번 가벼운 운동, 3번 충분한 수면, 4번 적정 습도 유지, 5번 정신적 안정감.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이죠. 찬 공기 노출. 천식은 기도가 어떤 알레르기 소인으로 인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호기시 쌕쌕거리는 호흡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레르기 소인이 굉장히 많은데 곰팡이, 진드기, 담배 연기, 먼지 또는 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꽃가루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나 개, 털, 노폐물, 분비물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찬 공기에 노출이 됐어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기도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이 협착 증상이 일어나면서 과민하게 기침이 나고 막 쌕쌕거리는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14번 빈혈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영양주사를 맞힌다, 2번 열량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함께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다, 4번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번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빈혈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어지럽다 하시기 때문에 약을 잘 드시나?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15번 노화로 인해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관절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노인성 질환은 1번 골다공증, 2번 골연화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류마티스 관절염, 5번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요? 5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자, 노화로 인해서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았어요. 닳았다. 이것이 바로 퇴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뼈가 만나는 곳을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이 뼈와 뼈가 닿게 되면 움직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것을 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움직임이 또 부드럽기 위해서 활액이라고 여기 액체가 차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가 있는데 요 이제 염증 반응이 연골이 닳아서 염증 반응이 생기다 보면 물이 차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변형이 일어나고 또 이 연골이 닳아서 사이가 점차 가까워지는데요.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점차 가까워진데 처음엔 초기라고 하고요. 간격이 너무 좁아졌다 그러면 이제 중기 정도 되고요.
이제 뼈와 그 뼈가 사이가 파고 들어갔네요. 그럼 말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연골이 닳아서 통증까지 일으켜요. 염증 반응 때문에 또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시트에 주름을 펴준다. 2번 대상자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3번 대상자가 편안해하는 자세로 장시간 계속 둔다. 4번 젖은 시트는 곧바로 교체한다. 5번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대상자가 편안해하는 자세로 장시간 계속 둔다입니다. 아니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압력이 너무 지속적으로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시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욕창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욕창 있는 대상자의 청골 부위를 눌렀을 때 피부가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하고 열감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2번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3번 시원한 파스를 붙인다. 4번 청골 부위를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5번 피부를 주물러준다. 정답은요? 2번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입니다. 욕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바로 청골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골에 눌렀을 때는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하지만 열감이 있고 욕창 초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욕창 초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정확한 대처 방법인데요.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리는 거는 너무 잘해주신 내용입니다. 1번처럼 이렇게 뜨거운 물수건 사용하시면 오히려 손상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3번처럼 파스 붙이는 것도 이제 욕창에는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4번 같은 경우 뜨거운 바람 또 나왔네요. 예, 이거 안 되고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킵니다. 피부를 주물러 준다든지 피부를 그 부위를 마사지 한다든지 부위는 안 되세요. 욕창이 있는 부위는 여기는 마사지 하시면 안 되고 주변은 가능합니다로 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습도가 낮은 겨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저녁이면 증상이 더 심해지며 손과 하지에 가려움이 발생하는 질환은 1번 옴, 2번 욕창, 3번 건조증, 4번 대상포진, 5번 두드러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건조증이죠. 건조한 것은 이제 습도가 낮은 겨울 그리고 밤 이럴 때 건조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건조하기만 하면 또 다행인데 보습제 발라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소양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건조증이 어쨌든 여기 내용에서는 습도가 낮은 겨울에 거칠어지고 밤이면 더 심해지는 이러한 질환은요 하면 건조증이요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은 1번 가려움증, 2번 마른 기침과 객담, 3번 몸의 균형 감각 저하, 4번 혈변, 5번 허리 통증.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3번 몸의 균형 감각 저하입니다. 자, 뇌에 지금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나도 틀린데 여기에서는 3번 몸의 균형 감각 저하가 정답이에요. 손에 손상을 받았을 때 이렇게 평형 감각을 상실하고 자주 넘어지는 이런 것을 운동 실저증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경우는 손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0번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인지장애, 정서불안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한 질환은 1번 선망, 2번 치매, 3번 뇌졸중, 4번 우울증,
5번 파킨슨 질환.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선망입니다. 의식장애로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는 인지장애예요. 네, 이거는 거의 정신병적인 증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선망이라고 합니다. 환각 증상, 환청 증상, 환시 이런 것들을 이제 선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증상의 기복도 심하고 급격하지만 대체로 회복이 가능합니다로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선망입니다. 21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감소, 2번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3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4번 균형 감각 증가, 5번 시력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폐활량 감소입니다. 폐활량이 보통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 한 번 1회 호흡량을 이제 폐활량이라고 하는데요. 500ml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의 반쪽 폐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숨이 차시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하니까 숨이 차, 힘들어서 못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세요. 폐활량 감소로 골라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죠. 네, 증가가 되는 내용이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꺼리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것이죠. 22번 대상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녹차를 마시게 한다. 2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준다. 3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5번 공포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네, 너무 좋은 내용이죠. 낮에 운동하시고 활동하시면 밤에 잠 잘 주무세요. 1번처럼 따뜻한 녹차 드리면 녹차에 카페인이 있어서 안 되세요. 자, 그리고 2번처럼 집중하는 일을 하면 또 각성이 됩니다. 안 되시고. 또 낮잠을 충분하게 자게 하면은 밤에 또 잠 못 주무세요. 또 5번처럼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경우는 소화시키느라고 또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과식하시면 안 되고요.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올 때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 드리면 됩니다. 23번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풍진, 2번 홍역, 3번 수두, 4번 폐결핵, 5번 폐렴구균. 정답은요? 네, 5번 폐렴구균입니다. 65세 이상에게는요. 여기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고, 풍진, 홍역, 수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르신에게 권장 예방 접종은 아니에요. 폐결핵 같은 경우는 BCG라고 해서요. 생후 4주 이내에 예방접종을 의무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는 권장 예방접종은 아닙니다. 폐렴구균이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24번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높이를 높인다. 2번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다. 3번 계단에 고정되지 않은 매트를 깔아둔다. 4번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5번 마룻바닥에 왁스를 칠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이죠. 취침 시 침대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입니다.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주무시는 경우에는 침대 높이가 너무 높은 경우에 낙상이 일어났을 때 더 골절이 일어나거나 신체 손상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주무실 때만큼은 침대 높이를 낮춘다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2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목욕의자, 2번 안전손잡이, 3번 간이변기, 4번 배회감지기, 5번 자세변환 용구. 정답은요? 4번 배회감지기입니다. 나머지는 구입 품목이고요. 대여 품목은 지금처럼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매트형이 있고 GPS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형인데 매트형 같은 경우는 침대나 바닥에 깔아 놓으시는 건데요. GPS형은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거예요. 분실 우려가 있죠. 매트형은 걸릴 우려가 있고, 네, 이런 내용들은 어르신이 배회하실 때 어르신을 이제 배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서 혹시 나간다든지 혹은 낙상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서 복지용구로 대여 품목으로 지정을 해놓은 품목입니다. 26번 대상자가 물품 구입을 요청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사전에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구입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예산에 상관없이 질 좋은 상품으로 구입한다. 4번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홈쇼핑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네, 사전에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1번 약물의 흡수 능력 증가, 2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3번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번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입니다.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요, 신장에서 해독된 약들의 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배설 능력이 감소되다 보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약물 중독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은 LED 등의 밝은 조명으로 교체한다. 2번 창가에 여러 개의 작은 화분을 올려놓는다. 3번 습도 유지를 위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놓는다. 4번 현관은 경계를 위해 문턱을 설치한다. 5번 전선은 바닥에 고정해 놓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조명은 LED 등이 요새 이제 수명도 길고요. 또 밝기도 밝은 이런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르신은 어두우면 넘어져 다치시기 때문에 밝은 조명으로 교체를 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대상자의 상태별 여가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울증 대상자에게 조용한 책을 읽게 한다. 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종이 접기에 참여시킨다. 3번 치매 대상자는 매번 새로운 길로 산책을 시킨다. 4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미로찾기를 시킨다. 5번 신체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시킨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종이접기에 참여시키면 돼요. 네, 왜냐면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막 못 움직이시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또 1번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있는데 조용한 책을 읽어주시면 우울증이 더 심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네요. 3번 보세요. 요 치매 대상자에게 이렇게 새로운 길 산책을 시켜주시면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니까 같은 길로 산책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은 운동인데 이 새로운 길로 가는 것만 자제해 주시면 되고요. 4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인데 미로찾기를 시키세요. 큰일 났네요. 네,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인지활동인데 인지활동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안 되고요. 혼란스러워 하세요. 자, 5번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데 등산시키세요. 안 되죠. 잘 읽어보시면 이 상식선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너무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생각해 주시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3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1번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2번 업무 일지, 3번 상태 기록지, 4번 사고 보고서,
5번 인수인계서.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죠. 네, 요양보호사님께서는 제공한 서비스 또 내용, 시간, 특이사항을 반드시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기록하나요?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했잖아요. 그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했어요. 이것을 기록하고 싶어요. 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입니다. 로 보시면 됩니다. 31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상황은 1번 친척이 병원에 왔을 때, 2번 세근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3번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5번 대상자 가족의 방을 청소해 달라고 할 때.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어르신이 평상시하고 다른 그런 상황인 경우는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32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2번 실내를 어둡게 하고 TV를 틀어놓는다. 3번 의자에 앉혀 진정시킨 후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배회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다. 5번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한다가 정답입니다. 지금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 일단 대상자에게 어떤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신체적인 욕구가 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요. 이런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든지 발진이 있어요.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상자는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33번 치매 대상자가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구만들 때까지 지켜본다. 2번 방에 혼자 있게 둔다. 3번 대상자 함께 산책을 한다. 4번 야단을 쳐서 멈추게 한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무관심하게 대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한다입니다. 지금 혼자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문고리를 잡고 나가요. 배회해요. 나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혼자 가시면 실종되시고 집을 못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치매 대상자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배회인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함께 계셔 주셔야 되고 함께 나가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함께 산책을 한다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4번 혼수 상태인 임종 대상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관은 1번 후각, 2번 청각, 3번 시각, 4번 촉각, 5번 미각.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청각입니다. 자, 많이들 공부하셨을 텐데요. 임종하신 분들도 마지막까지는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어주시고 또 가족분하고 인사도 하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임종 대상자는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들으실 수 있다고 가정하고 대화를 조용히 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2번입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밝게 한다. 2번 시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준다. 3번 베개로 다리 밑을 받쳐준다. 4번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옆으로 돌려눕힌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5번입니다. 네,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왜 이게 돌아가신 분인데 이 솜을 올려놔야 되느냐? 눈을 지금 못 감으셨죠? 점막이죠. 그래서 마른 솜이 아니고 젖은 솜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번처럼 조명은 차분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밝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 다음에 시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고 어깨까지, 예, 어깨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면 됩니다. 3번 보시면 베개로 다리 밑을 받쳐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사후에 강직이 일어나거든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제 사후에 얼굴색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개로 머리하고 어깨까지 머리 이제 베개에 받쳐주시면 얼굴색이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리가 아니고 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4번 같은 경우에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밑에 패드를 밑에다가 깔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임종 대상자에 돌아가실 때 임박했을 때는 기저귀를 채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패드를 밑에다 깔아주시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 5번입니다. 3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은행에 가서 고액의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고액의 은행 업무는 본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함께 간다. 3번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 4번 요양보호사 혼자 가서 인출해온다. 5번 고액의 돈은 인출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크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상자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가서 인출해 주시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7번 대상자가 수고했다고 돈을 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2번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3번 제가 갖고 있다가 필요하신 거 사다 드릴게요. 4번 시설에 부족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살게요. 5번 저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떠보시는 거예요? 정답은요? 1번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네,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고요. 또 마음은 또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1번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한다. 2번 물을 받아서 씻는다. 3번 오물이 묻었을 경우 고체비누로 씻는다. 4번 마지막은 찬물로 헹군다. 5번 손을 씻은 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요? 5번 손을 씻은 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입니다. 손을 씻고 나면 반드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셔야 하고요. 만약에 수건이 젖었다 그런 경우에는 수건이 세균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 후 잘 건조시켜서 사용하시고요. 1번에 보시면 이런 경우에 이제 올바른 손 씻기는 당연히 6단계를 거쳐주시는 것이 아주 확실한 방법입니다. 6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먼저 닦아주시고 그 다음 2단계는 손바닥과 손등 양쪽 해주시고 그리고 마주보고 세 번째 3단계는 깍지를 끼고 닦아줍니다. 네 번째는 손을 마주 잡고 사이사이를 닦아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손을 오로 이렇게 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 손바닥으로 엄지손가락을 닦아줍니다. 마지막 6단계는 손바닥에 반대편 손끝을 놓고 양쪽을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단계는 가장 손쉽게 경제적으로 또 효과적인 감염 예방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손 씻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감염 예방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는 물을 받아서 씻어주시면 오염된 물을
계속 씻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죠. 흐르는 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의치를 세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오물이 묻었을 때는 액상에 항균 액체비누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더 위생적이고요. 또 마지막은 미온수로 헹궈 주시는 게 훨씬 더 잘 헹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 제가 방문 중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뒤에서 껴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용히 나간다. 3번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4번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넘긴다. 5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 단호하게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는 대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단호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을 가장 먼저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장님과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되는데요. 5번을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 5번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 이때는 대상자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당했을 때 이것이 이제 성희롱인데 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노인분들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 혹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0번 노인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사용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2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꼭 챙겨 먹는다. 3번 칼슘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한다. 4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먹는다. 5번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시면 약물 처방하실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또 1번 같이 어르신들 증상이 좋아졌네 하면서 약을 안 드시면 안 되세요. 또 술 마신 다음에 약을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지든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칼슘제는 반드시 비타민 D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비타민 C가 나오는 경우는 철분입니다. 또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드셔주시면 안 되겠죠. 정답 5번입니다. 41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2번 식탁 높이는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3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한다. 4번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5번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똑바로 세운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입니다. 식탁에서 식사할 때 자세는 시험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안쪽 깊숙이 앉는다 이 소리는 만약에 걸터 앉으시는 경우는 이렇게 미끄러지고 낙상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깊이 안으로 쑥 당겨서 앉아주시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식탁의 높이가 가슴 높이면 여기 이렇게 놓고서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되면은 막 들어가시긴 하겠지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식탁의 높이는 배꼽 높이 되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이 닿으시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발바닥이 닿아야 되죠. 그래서 전체가 닿아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4번 보시면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카페 의자가 돼버립니다. 여기 앉으시면 다 넘어지세요. 5번 같은 경우 음식을 먹을 때 이 자세는 너무 중요한 자세인데 턱을 똑바로 세운다 라기보다는 입이 식도보다 아래 위치하게 돼서 넘어갈 때 사례가 가장 덜 걸리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42번 대상자가 입맛이 없는 경우 식욕을 돋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제공한다. 2번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3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다. 4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5번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정답은요? 4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입니다. 입맛이 없어요. 어르신 입맛이 없는 경우 너무 당연한 노화의 과정인데요.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이런 맛들이 우리 입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맛이나 짠맛을 못 느끼시고 점점 쓴맛이나 신맛을 더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지만요. 어르신들은 또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더 입맛이 없습니다. 식욕을 돋우는 방법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내 주시면 됩니다. 왜 조금씩 냈나요? 1번처럼 푸짐하게 내면 이런 날은 이제 잔칫날이 됩니다. 양이 너무 많으시면 다 드시지도 못하고 상할 수 있어요. 자, 2번 같이 음식을 양념을 강하게 하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안 되세요. 대신에 이제 식초 같은 경우는 입맛을 돋우는 데는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식초를 사용하실 때 이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연하곤란이 있을 때만큼은 이 식초는 조금 제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입맛이 없는 경우는 식초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연하곤란인 경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식초가 두 가지 시험에 연결이 돼서 나오니까 기억합니다. 입맛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연하곤란일 때는요, 사용하시면 안 돼요. 라고 기억해 주세요.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맛이 없어서 지금 안 드시는 분 계속 굶으시는 거잖아요. 안 되겠죠. 5번 같이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보다는 어르신 좋아하시는 호박나물 나왔네요. 가지나물 나왔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43번 대상자의 살해 예방을 위한 식사 제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제공한다. 2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 3번 식사 중에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질문을 한다. 4번 침이 나올 수 있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음식을 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살해 예방을 위한 자세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오히려 또 더 많이 숙이면 오히려 기도로 이 음식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그리고 턱을 당기는 자세, 이건 어떤 거냐면요. 턱을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올리는 게 아니라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사례가 적게 들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의 구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1번 입안 건조 예방, 2번 구토 예방, 3번 살해 예방, 4번 탈수 예방, 5번 식욕 증진.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입안 건조 예방이죠. 경관영양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의식이 없는 분, 두 번째 연하곤란이 있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영양을 드려야 되니까 코를 통해서 비위관을 이렇게 해서 식도로 해서 위장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관을 비위관이라고 합니다. 코를 통해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입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건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드시면 우리 입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구강 관리하는 이유는요. 입안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5번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위치와 방향은?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귀약을 투여하시는 경우에 이제 귀에다가 약을 넣으시는 건데요. 이때는 이 대상자를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올립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누워있다 가정을 하시면 치료할 귀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고 약물을 떨어뜨릴 때는 외이도 쪽의 측면으로 떨어뜨리실 건데 잘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후상방으로 잡아당깁니다.
방향이 그래서 바로 세워놓으면 1번 같은 방향이 됩니다. 후상방 기억해 주세요. 46번 정맥주사 주입 중 주사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입 속도를 확인하며 기다려본다. 2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3번 수액 주머니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4번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조절기를 잠그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주사 부위가 부었어요. 통증이 있어요. 중단해야 됩니다. 일단 중단하기 위한 방법은 조절기를 잠그는 것입니다. 조절기를 줄인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되죠. 그건 함정입니다. 잠그고 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단을 하고 그리고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돼요. 이 주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료인이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때도 의료인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대상자가 배설 시 요양보호사의 도움받기를 꺼려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옆에서 조용히 지켜본다. 2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4번 안전을 위해 대상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한다. 5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입니다. 이런 내용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죠. 어르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려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8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의나 변이를 호소할 때 참는 연습을 시킨다. 2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지도록 한다. 3번 힘을 주기 쉽게 침대머리를 낮춰준다. 4번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기록한다. 5번 변이가 사라지면 변기를 대고 기다린다. 정답은요? 네,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지도록 한다입니다. 복부 마사지는 이제 복부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대장이 시작되는 부분이 맹장,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와요. 결장. 마지막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 대장이 움직이고 내려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배설이 용이해지겠습니다. 49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황금색의 변인 경우, 2번 소변 냄새가 심한 경우, 3번 색이 진한 소변, 4번 거품이 많은 소변, 5번 피가 섞인 대변. 정답은요? 1번입니다. 황금색의 변인 경우 이런 상황은요. 정상이세요. 대신에 2, 3, 4, 5번은 이상이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변 냄새가 심해요. 어떻게 보면 냄새가 심한 경우는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또 색이 진한 소변은 탈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탈수라고 하면 수분이 너무 적어서 내보내지 않는 상황이 이제 탈수고요. 너무 많이 나간 경우도 탈수고요. 또 거품이 많은 소변은 좀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백뇨라든지 당이 많이 나갔다든지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품이 많은 소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도. 또 피가 섞인 대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혈변이라고 하는데 치질 같은 것이 있어서 변에 섞여 나올 수도 있지만 대장에 큰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이라든지 궤양성 대장 같은 대장에 궤양이 있는 경우 피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상이 있다라고 보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0번 몇 번 실금을 한 대상자가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요구대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설명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채워준다. 4번 가족이 기저귀를 사오면 채워준다고 한다. 5번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계속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실금했다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워주진 않습니다. 51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를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비워준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번 유치도뇨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다. 5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정답은요.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3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보행도 가능하고 또 침상에서 체위 변경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요. 요걸 했다 해서 가만 누워만 계셔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소변 주머니는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해서 양이라든지 색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변 주머니는 방광의 위치보다 항상 낮게 두셔야 감염 우려가 없습니다. 또 4번 같은 경우에는 빠진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의뢰를 해서 의료인이 이렇게 끼워 놓도록 해주셔야 돼요. 요 유치도뇨관은 의료인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입니다. 또 수분 섭취를 줄여주시면 오히려 감염소이 높아져요. 그래서 수분은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금기가 없어야 되겠죠? 금기가 없는 경우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입안 헹구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중 수시로 입안을 헹군다. 2번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빨대컵을 사용한다. 3번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위로 한 자세를 취한다. 4번 입안 청결을 위해 뜨거운 물로 헹군다. 5번 입안이 헐었을 경우 연고를 발라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컵을 사용하지 못할 때 빨대컵을 사용해 주시면 양 조절도 되고 컵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대컵에 있는 빨대를 사용하다 보면은 잘 흘리지 않고 좋거든요. 그래서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빨대컵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온수에 헹군 후 희석한 알코올에 담가둔다. 2번 소독을 위해 밑에 말린다. 3번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5번 의치는 용기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의치는 용기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주시면 되세요. 의치는 관리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번 같은 경우 잘 헹궈 주셨는데 희석한 알코올이 아니고 의치 세정제에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세균 번식을 막습니다. 또 소독을 위해 햇볕에 말려주시면 안 되겠죠. 변형됩니다.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주무시면 압력 때문에 이가 잇몸이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또 구강 점막에 간혹 염증이 생기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보고를 해주셔야지 구강 세정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염증 같은 경우 이상이 있다. 어르신의 신체 혹은 심리적인 변화 이런 이상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답으로 골라주셔야 되세요. 자, 보고를 먼저 합니다. 54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해 식후에 바로 머리를 감는다. 2번 문과 창문을 열어 습기가 차지 않게 한다. 3번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4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머리를 헹군다. 5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왜냐면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는 침상에 누워서 머리를 감으시잖아요. 누워서 감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어르신이 머리를 이제 침대 모서리 쪽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세요. 귀마개 솜으로 귀를 막아주시면 되겠네요. 1번처럼 식후에 바로 머리를 감으면 구토하실 수가 있어요. 안 되세요.
또 창문을 열으시면 감기 걸립니다. 추워요. 린스를 한 다음에 찬물로 머리 감아요. 찬물로 머리 헹궈요. 그러면 엄청 춥습니다. 안 되죠. 또 마른 수건으로 제거한 후에는 항상 드라이로 말려주셔야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자연 건조하면은 물 뚝뚝 떨어진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정답 3번입니다. 55번 남성 노인에게 면도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름진 볼을 위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로 유지한다. 3번 턱에서 기미 쪽으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5번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 손으로 신속하게 지혈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시면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1번 같이 주름진 볼을 위로 당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당겨주시죠. 아래로 당겨야 되고요. 또 면도날은 피부와 45도 각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턱에서 귀밑 쪽으로 아니고 귀 밑에서 턱이죠. 이렇게 반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또 상처가 생겨서 피가 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멸균 거즈를 사용하시고 또 장갑을 끼워주시는 게 깨끗한 장갑을 끼시고 멸균 거즈로 지혈을 해주시는 것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56번 여성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은 손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닦는다. 5번 얼굴은 이마를 먼저 닦는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팔은 손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입니다. 여성 대상자나 남성 대상자나 침상 목욕하는 방법은 비슷한데 말초에서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한 포커스죠. 그래서 손에서 팔 쪽으로, 발에서 다리 쪽으로,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유방은 생긴 모양대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해주세요. 복부도 원을 그리듯이 하는데 이 방향이 아주 중요하죠.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또 4번 같은 경우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이 아니라 발끝에서 허벅지. 자, 얼굴은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얼굴을 닦는 순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코, 그리고 볼, 입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이 안에서 먼저 한번 내려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눈, 코, 볼, 입 이렇게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눈부터 쭉 내려온다. 눈, 코, 볼, 입 이렇게 한번 내려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마로 갑니다. 이마, 귀, 목 이렇게 얼굴에서 순서가 끝났어요. 그러면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안에서 한번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한번 내려온다. 작게 짧게 한번 내려오고 길게 한번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 얼굴 순서가 이 얼굴 순서, 얼굴 닦는 순서를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눈, 코, 볼,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3번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4번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5번 입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입힌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인데요. 단추가 없는 티셔츠예요. 자, 단추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가 아무 여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옷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티셔츠 아니면 내복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왼쪽 편마비죠.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입니다. 네,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팔이 들어갔습니다. 왼쪽 팔이 들어가면 중간에 이 머리가 들어가야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이 갈 수가 있거든요. 단추가 없는 티셔츠는 반드시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머리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건강한 쪽 팔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 복권을 대입을 해주시고 티셔츠가 나오면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 다음과 같은 반자의 상태의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2번 양팔을 잡아당긴다, 3번 겨드랑이 밑을 잡아당긴다, 4번 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린다, 5번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요? 5번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입니다. 지금 반저이신 분이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때는 이제 이동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실 것이 침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침대를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베개도 머리 쪽으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양쪽에서 두 분이서 어깨 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어깨와 등, 그 다음에 둔부와 대퇴를 양쪽에서 잡아주시고 올려주시면은 대상자를 수월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9번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침상을 올려준다, 2번 옆으로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다, 3번 똑바로 눕히고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일어나 앉힌 후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침대에서 이동하고 안면창백, 어지러움, 구토 이런 내용들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일어나면서 생겼기 때문에 원래 자세로 눕혀주시면 많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수건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정답은요? 네, 1번 허리 긴장 완화입니다. 이렇게 엎드린 대상자는 이 베개와 수건으로 이 배 아래쪽 하고요. 그 다음에 발 아래쪽 이렇게 작은 수건으로 받쳐줍니다. 여기가 받쳐주질 않으면 여기 허리가 많이 긴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받쳐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1번 휠체어 이동 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엘리베이터를 나올 때, 2번 문턱을 오를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요? 네, 4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입니다. 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나올 때는 앞으로 밀고 나와요. 문턱을 오를 때도 앞바퀴를 들고 올라가죠. 또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앞으로 가야죠. 언덕을 바라보고. 도로턱을 내려갈 때 만약에 앞을 보고 내려오시면 앞으로 이 대상자가 꼬꾸라집니다. 쏟아진다고 봐야죠. 또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앞바퀴를 든 채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네요. 62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둔다, 2번 잠금장치를 풀어놓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해 주시는 거는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받쳐준다 라는 것이 지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항상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그 내용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또 잠금장치 풀어두시면 대상자 낙상 우려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잠가 놓는다 기억해 주십니다. 자, 4번 같이 마비된 쪽 손으로 팔걸이 잡으면 잘 못 잡으세요. 항상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두었듯이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님은 대상자의 몸을 잘 지지하시고 지지면이 넓게 또 무릎은 세워주셔서 약간 다리 벌린 상태로 무릎을 약간 구부려 주신 상태로 그리고서 휠체어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대상자 왼쪽에 가까이 놓는다. 2번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3번 왼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 뒤에서 돕는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정답은요? 2번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히셔야 됩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경우인데 또 편마비가 있으시면 더욱더 힘들죠. 항상 건강한 쪽에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지금 왼쪽 편마비시라서요. 오른쪽에 가까이 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건강한 손이니까 가능하죠. 또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히는 거 네, 잘해 주셨습니다. 정답 2번이죠. 3번 보시면 지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인데 왼손으로 휠체어 잡으시면 놓치세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아요. 또 4번 같은 경우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요. 불편한 쪽 뒤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 아니고 불편한 쪽 뒤로 기억해 주시고 불편한 쪽 뒤에 계시니까 어느 쪽을 잡아야 될까요? 왼쪽 어깨와 허리를 지지하여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64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보행기 사용하실 때 이것은 이제 보행차인데요. 성인용 보행기나 보행차 혹은 보행보조차도 역시 팔꿈치 구부러지는 각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30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팔꿈치가 얼마나 구부러졌나요?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30도가 구부러져 있죠. 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있으세요. 그런데 지팡이는 어느 쪽에 잡아야 될까요? 건강한 쪽에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쪽에 잡고 계신 그림이 지금 1번 아니면 2번인데 둘 중에 하나네요. 건강한 쪽에 잡아요? 네, 왜 그래요? 불편한 쪽에 잡으시면 놓치니까. 그래서 건강한 쪽에 잡으셔야 돼요.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우리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님은 어느 쪽에 위치하나요? 불편한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네요. 66번 대상자가 젖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요양보호사님 불러드릴게요. 2번 추워요. 얼른 옷 갈아입으세요. 3번 어르신이 젖은 옷을 벗지 않아 감기 걸리실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4번 왜 젖은 옷을 안 벗으려고 하세요? 5번 제게 불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어르신이 젖은 옷을 벗지 않아 감기 걸리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누가 걱정이 되나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 전달법은 나의 의견이 들어가면 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내용도 내가 걱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 전달법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의 의견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보고 엄마 어디가 하며 따라다니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2번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3번 어머나 제가 엄마로 보인다니 속상하네요. 4번 엄마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5번 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너무 잘 해주셨죠?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68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요양보호사 1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2번 이제 스스로 하셔야죠. 3번 아직도 할아버지가 생각나세요? 4번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5번 돌아가셨으니 그만 잊으시고 즐겁게 사세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할아버님이 자상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공감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대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9번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옆에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대답한다. 4번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 5번 대상자의 말에 길고 자세하게 대답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입니다. 말하고 듣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는 얼굴 바라봐 주시고 눈도 바라보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정답은요? 4번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는 굉장히 산만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집중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단계적으로 제시하시고 단순한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서의 또 키워드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입니다. 네,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이렇게 소통하시면 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입에 넣지 못하게 강제로 뺏는다. 2번 다독거리며 내려놓으라고 설득한다. 3번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4번 먹어보고 비누인지 알 수 있게 기다린다. 5번 주의를 주고 행동을 멈추게 한다. 정답은요? 3번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입니다. 지금 비누를 드시려고 하는 거죠. 이걸 이식증이라고 합니다. 이식증, 음식이 아닌데 드시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이걸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평소 좋아하는 간식하고 교환을 해주시면 가장 협조적으로 어르신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비누를 감자라고 막 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거실을 왔다 갔다 불안해하며 자꾸 약을 달라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어르신이 드실 약은 없어요. 진정하세요. 2번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3번 조금 전에 식사하고 드셨잖아요. 4번 자꾸 시끄럽게 하면 방에 가둘 거예요. 5번 자꾸 약을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지금 약을 달라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준다. 2번 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야단친다. 3번 조용한 장소에서 안정을 시킨다.
4번 방에 가두고 진정되기를 기다린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멈추도록 설득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안정을 시킨다입니다. 심한 욕설을 하고 침도 뱉어요. 파괴적인 행동인데요. 좀 이런 행동이 나타나시면은 조금 조용한 곳에 자극을 주지 않고 쉬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야단친다든지 또 어디 가둔다든지 그런 대처를 해주시면은 오히려 더 상태가 파괴적으로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5번처럼 이유를 물어봐도 잘 모르세요.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설득해도 잘 듣지도 않으세요.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74번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2번 TV를 끄고 조용하게 해준다. 3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한다. 4번 대상자 혼자 산책하게 한다. 5번 충동적 행동을 할 때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낮에는 유순한데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요. 이것을 석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조금 대상자를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좋아하는 음악 틀어주시면 안정을 찾거든요. 또 TV 같은 경우는 너무 시끄럽게 트시진 않지만 TV를 틀어놓게 되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워지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밝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 3번은 TV는 켜주고 실내 조명은 밝게 해준다로 보시면 되고요. 혼자 산책하게 해주시면 어르신이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몰라요. 자해를 하실지 배회를 하다가 집을 잊어버리시고 나가서 이제 실종되고 이러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산책해야 됩니다. 함께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있어준다. 그 내용 너무 중요하죠. 또 충동적 행동을 할 때는 신체적 제재는 사실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되고 가지 않는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75번 가족 방문 후 손자와 여행 가고 싶어하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2번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3번 왜 손자와 여행 가고 싶으세요? 4번 여행 가고 싶으신 곳이 있으세요? 5번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해야 여행 갈 수 있어요. 정답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지금 가족 방문했는데 손자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르신이 예, 아니요로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면 좋습니다.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가고 싶지 이렇게 해서 대화를 끌어가시면 되는데 2번처럼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처럼 왜라는 표현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여행 가고 싶으신 곳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훨씬 더 소통 방법 중에서는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을 해야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대화법보다는 1번처럼 어르신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76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괴로움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3번 머리를 숙이게 하여 등을 세게 두드린다. 4번 입안에 손을 넣어 빼낸다. 5번 등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등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입니다. 지금 떡 드시다 갑자기 호흡곤란 나타났죠? 이때는 이제 기도 폐쇄 가능성이 있어요. 등 뒤에서 복부의 윗부분은 반드시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시는데 배꼽과 명치 사이를 밀어 올려 주셔야 됩니다. 77번
대상자의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침대로 신속히 옮긴다. 2번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댄다. 3번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번 팔과 다리를 주무른다. 5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주위에 있는 물건을 치운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련이라고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면 경련이 멈춰지고요. 또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는 입으로 뭔가 주시면 큰일 나는 거고요. 질식됩니다. 또 이 그대로 놔두셔야 됩니다. 침대로 옮기시지 않고요.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 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밑에다가 부드러운 수건을 깔아줍니다. 또 팔과 다리 주무르거나 마사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경우는 지금 무조건 경련이 일어났다 해서 고개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침이라든지 구토하는 경우, 입안에 토물이 나타난다든지 거품을 물 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경련만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는 안 해주셔도 되세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입니다. 78번 대상자의 팔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댄다. 2번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벗긴다. 3번 환부에 얼음을 대고 문지른다. 4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5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주시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겠고요. 79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해로운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대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의 문을 열어둔다. 2번 환풍기를 돌린 후 기다린다. 3번 일어서서 신속히 대피한다.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네, 화재 발생했을 때는 해로운 가스가 많이 방출되고 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낮은 자세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을 가지고 코와 입을 막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80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2번 깍지 낀 손바닥으로 가슴뼈를 압박한다.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4번 가슴이 최대 4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입니다. 가슴 압박할 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 느려도 너무 빨라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깍지 낀 손바닥이 아니고요. 깍지는 낀 건 맞는데 손꿈치입니다. 깍지 낀 손꿈치로 가슴뼈 압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팔의 팔꿈치를 굽힌 상태 아니고 쭉 편 상태에서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최대 깊이가요. 어느 정도 눌려야 되나요? 그러면은 5cm 정도 눌려야 심장이 압박이 됩니다. 5cm 정도면 최소한 2마디는 들어가 주셔야 돼요. 꽤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들어가야 된다. 네, 잘 보이실까요? 요만큼 2마디 정도는 눌릴 정도로 압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동시에 실시하시는 게 아니라 가슴 압박하고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가슴 압박을 몇 번 하나요? 30회. 인공호흡은요 2회. 30대 2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또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요양TV 장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